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네, 경남 거제 멸치잡이의 어장집의 장남,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수재, 최연소 국회의원, 또 민주화 투쟁의 상징,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인생 60년, 억세지만 정겨운 경상도 사투리로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푸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도 있는데요.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재임 기간 5년 그 시절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하면 참 어록도 또 기록도 많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정치 인생 중에서 그래도 가장 황금기는 김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꿈을 실현했던 1992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화 투쟁을 그 긴 여정 끝에 이룬 대통령의 꿈이었죠. 다들 어제 하루 종일 보도들 많이 하고 그래서 다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책상에 붙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룬 순간이 92년도였죠. 14대 대선에 승리한 다음이었는데 14대 대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명함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린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다. 민주화의 양대 산맥,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이 부분이야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정치사, 특히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YS와 DJ를 제외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산업화 대 민주화의 과정이었고 또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호 보완적이지 못하고 상호 갈등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YS를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를 떠나서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또 14대 대선 이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임기 초기에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같은 90%에 가까운 90%를 한때 넘기도 했었어요, 지지율이. 예.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임기 말에는 10%대로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또 극명하게 지지가 엇갈리는 그러한 것도 맛보고 임기 말에는 또 IMF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정말 김영삼 대통령 그럼 아까 어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아는 어록들은 주로 이제 닭의 목을 비틀어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오고야만 한다라는 79년도에 신민당 의원 제명 때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고 네. 또 90년도 1월 22일 날 합당 이후에 했던 얘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을 잡아야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밖에도 아주 어록이 많죠. 특히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잘들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93년도에 하나회를 전광석화처럼 척결하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 하룻밤에 별이 50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50명이 전직 전부 해임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개혁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기차는 달려도 개는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아주 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화법 같은 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아주 또 심금을 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순간 사는 길을 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의원직 제명 이후에 이런 얘기도 그렇고 특히 대도모문 같은 것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도문 큰 정직한 길로 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문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참 많은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다시 이제 1992년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발판이 됐던 것은 이제 90년에 합당을 한 게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배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 교수께서 설명을 했지만 86년도부터 이제 이일이 시민당 돌풍에서 본인이 이제 시민당을 한 거는 과거 60년대 시민당 유진산 총재 비서실장도 했고 하면서 그때 이제 민정당이 이렇게 선거에서 좀 와해하고 노신현 안기부장이 그 책임에서 경질되고 그런 체제로서 87년도 들어와서 하다가 다시 김대중하고 이민우 파동이라는 것이 86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민우 파동을 거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죠. 탈당하면서 통일민주당을 만들면서 다시 그게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구책으로
본인 선택하면서 3당 합당을 거치게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된 다음에 나중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또 바꾸죠. 이런 과정을 좀 걸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한국 민주화를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그러냐 이제 세계가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YSDJ라는 큰 거목이 중심을 잡아서 구상을 해서 이게 확산이 된 거거든요. 다른 예. 나라와는 달리 밑에서부터 위로 열기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87년도 민주항쟁은 분명히 위로부터의 그 민주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배경 때문에 민주화의 양대 산맥, 민주화의 거두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하나 보완하고 싶은 게 87년도에 뭐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네. 87년도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4월 달에 사실상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헌이라는 게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니까 아주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 그 당시 헌법은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헌법이었죠. 유신헌법 이후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개헌을 했습니다만 예. 거의 뭐 7년 단임이라고 합니다만 계속 뭐 국민들의 직선에 의한 선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 국민들의 열망은 어쨌든 직선제로의 개헌을 열망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50 정부가 이것을 이제 호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헌법을 수호하겠다. 대통령의 임무 아니냐. 뭐 이제 겉으로는 맞는 용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불을 댕기게 된 것이고 그것이 6월 10일 60 이른바 민주대항쟁으로 연결됐고 예. 그게 결국은 이제 6.29 선언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이 육성으로 직접 마이크를 잡으면서 직선이 개헌을 발표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6월 29일 날 저녁에 오늘은 좋은 날 해가지고 뭐 술집도 무료로 팔고 예. 커피도 무료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60 민주대항쟁 때 시청 앞에 그분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단지 뭐 지식인이라든지 저항적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예. 그 뜨거운 여름에 전부 거리를 쏟아져나왔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러고 나다음에 6.29 선언으로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른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던 것인데 민주화로 이행이 성립이 됐는데 그의 말에 이제 안타깝게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단일화에 실패하는. 그래서 우리 김 기자님 말씀처럼 통일민주당에서 이제 김대중 고문이 예. 평화민주당을 창당해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30년 동안의 군사정부를 청산을 네. 하고 문민정부를 설립했다는 점에서는 참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좀 누구보다도 공과가 좀 엇갈렸던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그 시절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1993년 취임 첫 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1993년 8월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행이 됐었는데요. 부정부패를 막겠다 이런 의도였었고 또 굉장히 과감하게 이루어진 개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때 처음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쓴 게 청남대 구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대통령 지금은 개방됐습니다만 대통령 여름 휴양 중에 충청도에 있는 청남대에서 금융실명제도 저 전에 이제 3박 4일 휴가를 하면서 저거 구상을 해서 금융실명제를 구상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역사바로 세우기도 바로 하는데 사실은 금융실명제는 50 정부 초기부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네. 어느 누구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 후폭풍 이런 걸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못했죠. 그런데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지금 우리 이제 구자 개설을 하려면은 본인 신분증도 가져가야 되고요. 근데 저것이 결국은 금융실명제 발표가 그해 이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비자금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예.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전광석화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개혁 정책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실행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제 민주화를 얘기할 때 YSDJ를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통 사석에서도 YSDJ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과장해서 하룻밤을 새도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단지 그분들 옆에서 보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좀 몸을 담았다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예. YS와 DJ가 워낙 대조적인 어떤 성격이라고 그럴까. 그 정광석하는 말씀 하신가 그런데 그 당시 했던 말이 하나회의 척결에 관련해 가지고 예. 과연 DJ 대통령이 됐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뭐 DJ 대통령의 능력이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YS와 DJ와의 그 어떤 현격한 그 스타일의 차이랄까 이런 걸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그 당시 육사 17기가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군의 핵심 기수가 육사 16기 17기였거든요. 나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육사 16기 17기 다 치죠 이렇게. 근데 어쨌든 YS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육사 17기인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총장을 전격 해임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회 척결이 시작되는 건데.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국군 기무사령관 서완수 사령관을 또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수도방위사령관 수방사령관 해임시키면서 그야말로 정말 군부에서 어떻게 뭐 손 쓸 틈도 없이 예. 이렇게 이제 해임되고 그게 이른바 하나회 척결인데 사실 그 일반들의 예상은 대통령이 YS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군부와는 그렇게 척을 이지 않지 않겠느냐. 일단 민주화도 됐고 뭐 예. 쿠데타의 그 우려는 사실 없는 상황이었죠. 예. 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하고 또 많이 달랐던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부가 그 전까지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 대통령이긴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의 유권은 사실 군부의 세력에 근거한 정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국민대 예. 직선이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이 원천적으로 발본 세고 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예. 들고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김대중이나 노무현도 이 하나의 척결이 아니면 안 됐을 거다라는 말은 사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과거 생존 때 평가한 게 있습니다. DJ 대통령이 YS 대통령한테 평가한 건 너무 그분은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쉽게 표현한다. 그리고 YS 대통령은 DJ 대통령을 보고 너무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표현한다. 그래서 예. 두 분의 성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명히 대별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군요. 이제 90년대 하면은 이제 군사 정권 잔재를 그렇게 척결했던 그 공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도 엄청났어요. 왜냐면은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95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9.6%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OECD에도 가입을 했었고요. 그만큼 경쟁이 그 당시에는 경제가 좀 호황을 누렸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OECD 가입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이제 87년도 1월부터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시청자 97년도 1월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고 그해 한 해 그 부도난 회사를 여신으로 따지면 한 30조 원. 근데 예. 나중에 뭐 그 당시 IMF 때 했던 강경식 부총리도 뭐 어디 회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경험상 IMF 국제금융 구제금을 받는다는 건 누구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해 이제 공교롭게도 뭐 굉장히 큰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죠. 예. 96년도부터는 9월 달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뭐 그 전에 집권 초기부터는 북핵 위기 때문에 우리 좀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너무 또 성급하게 개방을 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때. 그러면서 이제 IMF가 터졌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94년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해도 참 잊을 수 없는 한 해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대구 지하철 사건까지 굉장히 많은 흉흉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 문민정부 때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것 예.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뭐 대구 지하철 공사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나중에 또 대한항공도 추락돼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이랬어요. 그리고 서해 페리오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93년도입니다. 그건 19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예.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상하게 굉장히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YS 대통령 시절에 정말 임기 초기에 뭐 사건 사고와는 별개로 정말 국민들의 지지에 바탕한 그러한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예.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한 점들이 점점 희석되면서 사고와 더불어서 나중에는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예. 안 좋은 임기 말이 아니었느냐. 지지율로 볼 때 말이죠. 10%대로 추락했으니까 그런 걸 보게 되고 특히 좀 YS 하면 워낙 뭐 민주화의 거목이고 대한민국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YS의 여러 공과가 있습니다만
그 엄혹한 시절에 과연 그러한 투쟁이 가능했을까? DJ와 예. 더불어 말이죠. 그건 정말 어떠한 담대한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느냐. 우리가 예. 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역사적 평가를 지나쳐 예. 미화해서도 안 되겠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네. 많이 남질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큰 성과가 좀 될 뻔했던 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의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할 뻔했던 일이었다고요. 그렇죠. 93년도부터 북핵 위기가 발발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미국 정부는 실제 영변 핵발전소를 폭격하려고까지 나중에 했고 이 주한 그 미국인들을 철수 계획까지 했었고 그런 와중에 당시 나중에 페리 프로세스가 합의가 됩니다만은 예. 그 김일성 주석이 94년 7월에 초에 사망을 하죠. 그런데 7월 말에 그 원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불거지는 거죠.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여성 단체하고 오찬을 하고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했다라고 보고가 되니까 정부 내 비상령을 내려라. 이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죠. 예. 북한 측 입장에서는 주석이 죽었는데 무슨 놈의 정부 내 비상령이냐 이렇게 해서 주사파 파동도 그 이후 막 불거지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아지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95년 임기 중반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서 군부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법원의 심판대에 세웠어요. 그 부분도 하나회를 해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예.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그 당시 평가는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엎은 거죠.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물론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자체가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도 YS의 커다란 공으로 남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IMF에도 그 주역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로 꼽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 분노와 질책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비통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사실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 그 대단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IMF 때문에 많은 그 공들이 가려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에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세계화라는 얘기를 해외 출장 중에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전화를 해가지고 예. 청와대 참모들이 세계화가 뭐야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세계화에 집착하면서 그 96년도에 OECD에 가입하잖아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OECD에 가입하고 그 당시 이제 소득이 1만 달러가 되고 국민소득이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너무 몰입했던 예. 것이 아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외화가 막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지고 그것이 외환 위기에 하나의 그 단초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는 구단이었으나 역시 경제는 구단이 아니었다. 예. 이런 생각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경제 그 강요들로부터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네, 또 그런 하더라고요. 것도 있었죠. 지금 녹취가 나갔습니다. 전날이 12월 22일입니다. 예. 어제 22일 날 서거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위주의 정부부터 문민 과정에서 우리가 정치 개그, 정치 풍자 할 때 사실은 그거를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 지도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많이 팔렸던 정치 개그집이 YS는 못 말려였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그거 보고도 아무 규제도 안 했거든요. 예. 그 YS는 못 말,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인 김현철 이게 YS도 김현철은 못 말로 뭐 이런 아류 책도 나오고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국민들을 한때 이렇게 좀 즐겁게 해주기도 예. 했던 그런 탈권위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좀 격동의 정치 인생을 살았던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현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